예, 안녕하세요.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주 지금 이슈를 한번 지금 보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지금 줄이겠다라고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이라는 게 처분과 그 다음에 이제 보유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입했을 때 우리가 또 매입했을 경우에는 뭐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보유했을 경우에는 재산세라든가 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처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제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또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 임대소득세, 그러니까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자 거기에다가 이제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여러 가지 그 혜택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한번 이제 보시면, 자 지금 화면을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뭐 중공공이냐, 지금 이제 4월 1일부로 이제 8년짜리로 다 가야 되죠. 이제 8년짜리 같은 경우가 뭐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야, 뭐 세액 감면이라던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예, 이번 거 세법 개정안에는 8년짜리 50%에서 8년짜리 또 70%로 내년에 또 세법 개정안이 또 벌써 나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종부세,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뭐 수도권 지역은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에서 또 합산 배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뭐 4년짜리냐, 8년짜리, 그 8년짜리 임대사업자냐에 따라서 임대소득세가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지가 않으면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는 나온 그 임대소득에서 30% 감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75% 감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이제 감면 조항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이 85제곱미터 이하에 따라, 그러니까 이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에 따라서 재산세에 대한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죠.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냐 아니면 장기주택 임대사업자냐에 따라서 또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4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40%고요. 그 다음에 8년짜리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80% 이렇게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임대사업자한테 주는 혜택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악용을 해서,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역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악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악용을 해서 그 나온 이 뭐 갭 투자라든가 이 자금들이, 이 악용을 해서 나온 자금을 해서 뭐 갭 투자라든가 이렇게 또 이용을 하면서 또 집값이 올라가는데 또 일조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부분을 지금 뭐 줄이겠다라고 나오는데, 자 사실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과연 이렇게 우리가 뭐 이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부동산을 매입, 처분, 보유, 그 다음에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까지 이렇게 지금 감면을 해주는데, 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또 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게 되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뭐 지방세라든가 국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세수가 적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세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그 7월 달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금 더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그 세수는 줄어들지만, 이 반대로요, 우리가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 주택 임대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 5% 상한에 걸리는 거예요, 임대료 상승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임대 사업자 등록이 늘어날수록 연 5%,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 그 임대 보증금이라던가 뭐 전세 보증금이라던가 이 보증금 자체가 월세라든가 연 5%를 못 넘어갑니다. 연 5%를 넘어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혜택 자체가 대부분 또 주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재고주택 임대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이 공공섹터에서 이
이 공공섹터에서 나오는 임대주택 물량들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 임대주택 물량이 적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할 일을 갖다가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민간에게 지금 전가를 시킨 거거든요. 예, 전가를 시킨 건데 이렇게 민간한테 전가를 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값이 급등을 한다라고 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겠다? 참으로 좀 제가 봐서 좀 이해가 상당히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연 5% 상한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1년마다 5%가 아니에요. 1년마다 5%가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 임차인들은 최소 2년 동안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연 5% 상한은 연마다 5%씩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약당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계약당으로 보시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2년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재고주택 임대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혜택을 주는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은 아니겠죠. 몇몇 사람들이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투기를 조장한다?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신문기사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정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속성 상에 있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좀 신문기사 내용들을 보면, 자, 지난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나왔죠. 자,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은 안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주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다주택자들이 이 주택을 사주면서 이 주택 부분의 일부분을 임대로 내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주택시장에 또 안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용 주택 누군가는 내놔야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은 안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서로 정부, 민간 임대사업자 서로 윈윈을 하자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작년에. 그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혜택 돌아갈 것.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라고 12월 13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보면요. 이번 7월 달이죠. 7월 달에 보면, 그 세법 개정안에도 우리가 이 중공공 주택임대사업자니까 8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장기보호 특별공제가 50%였거든요. 그런데 이 8년짜리 50%가 8년짜리 70%로 지금 상향을 해줬어요. 세법 개정안에. 쭉 가다가 갑자기 최근에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임대주택 등록 세제 혜택이 가도해서 조정을 할 것. 정책 의도와 달리 잘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 우리가 이 정책 위반자들이 정책을 만든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고 정책이 나왔다 그러면 처음부터 정책에 대한 설계 의도가 잘못됐던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자체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만약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된다? 제가 그러면 앞으로 일어난 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줄어들겠죠. 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 각 지역에 특히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월세 가격이 또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연 5% 상한에 걸리는, 어떻게 보면 재고주택 시장이 일조를 했었는데,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돼버리게 되면, 임대사업자 혜택이 당연히 축소가 돼버리게 되면은 어때요? 당연히 전월세 가격은 급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예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80제곱미터 이하의 어떻게 보면 주택 임대 시장이 안정화될 수가 있었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된다? 그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들만
이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보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채 임대사업주택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제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금 다주택자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를 한다? 저 같아도요. 그럼 임대사업주택 다 매도하겠습니다. 임대사업주택 매도하고요. 똘똘한 한 채로 저로 갈아타겠어요. 똘똘한 한 채. 자, 그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다?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는 겁니다.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간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주택을 매수를 해주는 거잖아요. 주택 자체를 매수를 해줘서 그 매수한 주택을 임차인들한테 지금 이제 임대주택으로 지금 이제 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을 축소를 한다? 그럼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임대사업자 등록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투자자나,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시는 투자자들이 주택을 매입을 해줘서 가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기적으로, 그냥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공급 자체가 유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면 첫 번째로 이 지역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월세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시장에 대한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공급 자체도 유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요, 수요자 입장에서 공급이 없다라는 거를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공급에 대한 확대를 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거는 앞으로 공급 위축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신문에 대한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신문도 마찬가지고 계속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한 내용들,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면 앞으로 좀 시장에 대한 전망, 시장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임대사업자 이거 혜택 축소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정책이라는 게 정책을 잘 쓰면요, 나라가 부강합니다. 근데 정책을요, 못 쓰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연속성, 안정성의 바탕을 두고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을 쓰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을 더욱더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흥분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유튜버 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 주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